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가 9월 2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자, 이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요. 그것보다도 더 큰 이슈가 여기가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고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여기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청약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내가 필요한 자금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중앙역 퍼스트 홈페이지에 가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아예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잔압을 하시는 게 맞고요. 나중에라도 이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주면 좋은데, 제가 모델하우스에 전화했을 때는 아직 이런 알선해줄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청약하시는 분들은 본인 자금 상황을 잘 보고 이 자금 계획을 잘 짜셔서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9월 2일, 특별 공급 접수는 9월 13일, 1순위 접수는 9월 14일로 시흥 장현 A3 블럭 공공 분양이랑 동일합니다. 하지만 당첨자 발표가 다르죠. 광교 중앙역 퍼스트는 29일, 시흥 장현은 28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 당첨되시면 자동으로 광교 중앙역 퍼스트는 무효가 되고요. 입주 예정은 24년 8월, 그리고 공급 내용을 보면 주상복합답게 지하 7층까지 팠네요. 지상 20층 4개동 211세대 소규모로 들어갑니다. 수원시 영통구는 투기 과열지구로 들어가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영주택입니다. 분양가가 예정보다도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거주 의무는 5년이 아니라 3년에 들어가고요.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8년에 걸립니다. 그리고 광교 신도시는 택지개발지구죠. 근데 여기가 조금 특이한 점이 수원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30%를 우선 배정하는 게 아니라 용인시에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도 이 30% 물량 중에서 일부를 포함시킵니다. 이 30% 중에서 88%는 수원 2년 이상, 이 중에 12%는 용인 2년 이상 배정을 합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수원 물량은 26.4% 정도 되고 용인은 3.6% 물량이 우선적으로 배정받으시겠네요.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 2년 이상 20%, 나머지는 수도권 거주자 50%에게 배정합니다. 예비 입주자는 5배수를 선정하고 8호 이하에서는 가점제 100%, 아쉽게도 8호 초과 물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셨다시피 중도금 대출은 불가능할 예정이고요.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구성이 됩니다. 주택형은 60타입, 69타입, 84타입으로 나뉘고요. 평당 분양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750만원 정도 됩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다소 저렴하게 나왔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작년에 예상했던 분양가보다는 확실히 비싸게 나왔어요. 60타입이 7억 초반이고 84는 거의 10억에 육박합니다. 원래는 9억이 초과하는 84타입만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안내하는 내용을 보면 60, 69까지도 전부 다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고 하죠. 안타깝게도 가점이 높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여기 단지는 굉장히 타이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84타입은 분양가가 9억이 초과하기 때문에 특별 공급 물량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일반 분양 물량에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여기 분양가가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올랐죠. 분양가는 이렇게 해가 바뀔수록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건설 공사비 지수, 이게 정확하게 분양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지수입니다. 2000년도부터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은 이렇게 등락을 겪고 있죠. 그렇지만 건설 공사비 지수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습니다. 2008 금융위기 때 잠깐 내려가긴 했는데 그로부터도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참고했을 때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분양가가 가장 쌀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나중에 언젠간 이 부동산 하락기가 와서 이렇게 크게 빠진다고 할지라도 건설 공사비 지수는 크게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택지비가 떨어질 확률보다는 오를 확률이 훨씬 높고, 그리고 인건비랑 건설 자재에 들어가는 원자재 값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오를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가는 오늘이 가장 쌀 확률이 높습니다.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겠죠. 내가 가점이 얼마 안 된다면 차라리 빨리라도 당첨되는 게 투자적인 측면에서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계획을 보면 자 일단 60 타입부터 보겠습니다. 자 7억 5천으로 놓고요. 계약금 20%인 1억 5천만 원을 계약하실 때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도금 60%를 내셔야 되는데 여기가 아마도 20% 정도는 연체가 가능할 겁니다. 연체 2회까지는 가능한데 3회부터 연체하면 바로 계약 해지 되실 수도 있어요. 정확한 부분은 계약서 뽑을 때쯤 나올 텐데 아마 2회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중도금을 40%를 잔압한다고 하면 3억까지는 납부하셔야 되고요. 20%로 연체 진행하면 일단 1억 5천은 안 내도 되겠죠. 하지만 연체 이자는 한 7%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모아둔 자금이 없더라도 그 월 수입은 조금 높으신 분들만 가능하겠죠. 그리고 입주 시점에 잔금 20%를 납부하셔야 되고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자금이 4억 5천입니다. 자, 가장 작은 타입을 넣을 때도 4억 5천이라는 큰 돈이 필요하죠. 여기 사업지는 정말 아쉽지만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연체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정도고 연체가 안 된다고 하면 6억이 필요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입주 시에 필요 자금 12억 5천으로 감정가가 산정이 됐다면 최대 40%인 5억까지는 대출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아주 해피하게 희망회로를 돌린 값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얼마 안 되고 DSR 규제를 제대로 받는다면 5억보다는 낮게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럼 내가 필요한 금액은 입주 시점에 2억 5천보다는 많이 갖고 계셔야겠죠. 나중에 24년 8월 달에 이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나올지는 가보셔야 압니다. 지금 은행 가서 여쭤보셔도 금융위에 물어보셔도 몰라요. 나중에 전세라도 주면 좋은데 전세마저 안 되죠. 거주 의무 3년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자금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는 있어야지 여유롭게 융통이 가능할 것 같네요. 만약에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준다고 하면 그래도 한 3, 4억 정도면 자금 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다음으로 84 타입도 한번 볼게요. 분양가를 10억으로 잡고 자, 계약금 20%, 계약하실 때 2억 필요하죠. 중도금 6회차 중에서 일단 40%만 잔압, 그러면 4억을 내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일단 연체를 한번 진행하는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자, 연체 2억, 잔금 20% 2억, 입주 시까지 연체한다고 했을 때는 6억이 필요하고 이 연체마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8억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점도 높으셔야 되고 이제 현금도 많이 들고 계셔야겠죠. 이런 분들이 진짜 얼마나 계시겠어요. 일반적인 서민이나 중산층에서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도 원베일리 당첨되신 분들 보면 가점도 높고 자금도 많으시죠. 이번에도 그분들이랑 비슷하신 분들이 당첨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입주 시의 시세가 15억으로 예상하는 거는 굉장히 해피하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감정가가 15억이 초과하게 되면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오게 돼요. 그러면 10억, 분양가 10억 온전히 다 필요하고 정말 해피하게 감정가가 15억에 감정이 된다면 잔금 대출은 4억 8천까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필요한 금액은 5억 2천만 원이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치가 4억 8천이고 이거보다 낮게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나중에 전세를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금 없으신 분들은 여기 자금 계획 세우기가 진짜 타이트하실 거예요. 여기 청약하시는 분들이 1주택자도 아니고 다주택자도 아닌데 실수요를 바라는 무주택자 분들한테까지 이렇게 대출을 심하게 막아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다음으로 수요와 공급 그래프를 보면 일단 21년도에는 공급이 부족합니다. 자, 20년도, 21년도 공급이 부족했죠. 22년도에 잠깐 공급이 많아졌다가 23년에는 적정하고 24년에는 아예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전세를 줄 수 있었다면 전세 맞추기는 굉장히 수월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전세는 줄 수 없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 그래프는 이 정도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수원시 영통구 이이동의 인구수 변화 추이를 보면 2015년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지금 19년도, 20년도부터는 증가폭이 많이 감소했죠. 세대수 변화 추이를 봐도 비슷합니다. 2015년도부터 조금씩 계속 오르다가 지금은 약간 완만한 상태가 되었고요. 여기 입지 환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얼마 전에 상가도 분양을 했던 곳입니다. 상가가 진짜 비싸게 분양했었는데 아마도 80% 이상은 완판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상가 바로 위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경기도청 신청사에서 일부분이 떨어져 나왔고요. 여기 바로 앞에 초등학교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인프라가 굉장히 구성이 잘 돼 있어요. 아비뉴프랑 롯데아울렛, 갤러리아 백화점, 그리고 광교 호수. 이뿐만 아니라 일자리 측면에서도 광교 테크노밸리, 저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있죠. 또 광교 중앙역을 이용하면 판교랑 강남까지도 이동이 수월합니다. 판교 강남역 뿐만 아니라 이제 저기 용산까지도 연결된다고 하죠. 신논현, 논현역, 신사역을 지나서 용산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용산이 나중되면 여기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자, 강남, 판교, 용산까지 핵심적인 일자리는 신분당선이 모두 관통하게 됩니다. 신분당선 주변의 신축이라는 장점은 정말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기 분양가가 생각보다 비싸게 나왔다곤 하지만 당첨만 되면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분양이 다 끝나고 나면 앞으로 여기 더 들어올 수 있는 분양 부지도 없습니다. 앞으로 공급을 하고 싶어도 이 광교에 하기에는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여기 광교 신도시 장점이 이 광교 호수도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녹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영흥공원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태광CC 그리고 다른 골프장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이 공원이 정말 많이 있죠. 살기가 정말 좋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는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이 무조건 인서울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약간 요즘은 이런 신도시, 교통이 잘 발달되고 살기 좋고 일자리 접근이 용이한 곳들이 상승 여력이 큽니다. 특히 GTX 노선이나 월판선, 신안산선, 인동선 이 주변이 파급 효과가 정말 크고요. 여기 주변 시세도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 광교 자연한자의 힐스테이트. 여기 매매가를 보면 자 84타입 기준에서 볼게요. 84타입 기준에서 1층이 14억 5천, 8층이 15억 5천. 뭐 중간값으로 하면 대략 16억으로 볼 수가 있겠죠. 84타입 기준에서 16억입니다. 여기랑 비교했을 때는 한 6억 정도의 안전마진이 보이는데 여기 연식이 2012년식이죠. 나중에 연식 차이가 12년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가격을 더 높게 측정하는 게 맞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주상복합도 한번 볼게요. 여기 매매 호가를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호가가 17억 5천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내역을 보면 대형 평형 기준으로 16억 7천, 17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적정 가치는 84 타입 기준에서 16억에서 17억 정도 되고 그리고 60 타입의 가치는 한 12억 5천에서 13억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번 전세가도 한번 봐볼게요. 여기 전세가가 지금 나와 있는 전세 가격은 한 9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전세 가격 정도로 여기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단 현금이 많고 가점이 높으신 분들만요. 아쉽게도 여긴 추첨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광교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광교 중흥 S클래스, 여기 가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매로 놓고 보면 지금 가격이 비싼 거는 22억까지, 뭐 이런 곳들은 아마 뷰가 굉장히 좋은 동호수일 거예요. 그걸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인 저층을 보면 한 17억, 18억, 19억까지도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도 한번 볼게요. 자, 전세를 보면 가격이 지금 한 8억부터 11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1억은 좀 과하게 나왔고 한 8억에서 9억 선이라고 보면 적당할 것 같네요. 광교 중흥 S클래스, 여기가 이제 호수뷰라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광교 중앙역하고 가까운 여기 광교 중앙역 퍼스트가 이 가격을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어차피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해서 저렴해서 뭐 여길 따라가든 여길 따라가든 어쨌든 안전마진은 많이 깔려 있어요. 다음으로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자, 60A 타입 33세대. 향을 보면 남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평면도는 잘 나왔습니다.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왔고 복도에 팬트리 있고 드레스룸도 나름 널찍하게 뽑혔고요. 힐스테이트답게 평면도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60B 타입 22세대 모집을 하고요. 여기도 남동향으로 나와 있는데 동향에 살짝 가까운 것 같습니다. 평면도는 마찬가지로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청약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60A나 60B 타입은 세대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용인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물량은 없어요. 내가 용인 2년 이상의 혜택을 누리고 싶으시면 69 타입에서는 한 세대 우선 분양이 되고요. 84 타입에서는 4세대가 우선 분양이 됩니다. 용인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60AB보다는 69나 84를 넣으셔야 혜택이 있고요. 자, 요거 참고해서 넣어 보세요. 다음으로 69 타입 52세대 모집을 하고요. 자, 향을 보면 전부 남서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자, 주방 창이 막혀 있어서 마통풍은 어려워 보이고요. 자, 복도에 팬트리가 보이고 여기도 아쉽게도 드레스룸은 살짝 작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방 안에는 창이 또 하나가 있고요. 여기 평면도는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어서 69 타입이 궁금하신 분들은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물량이 가장 많은 84 타입 104세대 모집을 하고요. 전부 다 남서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면 포베이 판상형으로 굉장히 잘 나왔죠. 드레스룸 넉넉하게 빠졌고 복도에 팬트리도 있고 여기는 마통풍 되는 구조고요. 아무래도 84 타입의 인기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100% 가점제이기 때문에 가점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만 당첨이 되실 거예요. 앞서서 분양했던 반포 원밸리도 현금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게 나왔죠. 여기도 비슷한 수준에서 당첨 커트라인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가점 높으신 분들은 여기 단지 잘 보시고 청약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